대한민국 빵집 1위, 시장 점유율 30%, 전국 매장 1000개. 파리바게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일 케이크 상자에 찍혀있던 빨간 왕관, 바로 크라운 베이커리의 화려했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많던 매장이 불과 25년 만에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흔히들 파리바게뜨에 밀려서 맛이 없어져서 망했다고 생각하죠. 단언컨대 여러분은 속고 계신 겁니다. 830개의 매장이 문을 닫고 800명이 넘는 점주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로 내몰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경쟁에서 진 게 아니라 본사가 빵집 돈을 빼돌려 다른 곳에 도박을 했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잘 나가던 1등 기업이 어떻게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수많은 가맹점주를 총알바지로 썼는지, 오늘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1등 빵집의 계획된 몰락, 그 더러운 돈의 흐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온 나라가 들썩이던 해였는데 제과 업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빵집이라고 하면 김신의 제과점, 뉴욕 제과 같은 동네 개인 가게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크라운 제과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과자만 만들어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그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베이커리 비프랜차이즈 크라운 베이커리를 런칭한 겁니다. 빵을 공산품처럼 시스템화해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보장하는 개념, 지금의 스타벅스 모델을 빵집에 처음 도입한 거죠. 초반 기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이미 매장 200개를 돌파했고 매출은 1천억 원을 넘겼는데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의 1조 원에 맞먹는 규모였거든요. 생크림 케이크를 대중화시킨 것도 크라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느끼하고 딱딱한 버터크림 케이크를 먹었는데 부드러운 생크림을 처음 내놓자 사람들이 열광했죠. 가맹점주들은 돈을 자루에 담았고 본사가 원재료를 싸게 공급해주니 마진율도 좋았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 크라운 베이커리는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베이커리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같은 해에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크라운의 상대가 되지 못했거든요. 크라운이 1등이었고 나머지는 그저 쫓아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의 저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일찍 왕좌에 앉은 자는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돈이 잘 벌리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크라운 베이커리의 비극적인 돈 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빵 반죽과 재료를 공급해서 마진을 남기는 물류 수익입니다. 크라운의 모기업은 과자를 만드는 제조회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DNA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서 대량으로 넘기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반면 경쟁자였던 파리바게뜨의 허영임 회장은 빵을 식품이 아니라 부동산과 브랜드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두 회사의 결정적 차이는 오븐에서 벌어졌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도입해서 냉동센지를 매장에서 직접 구웠거든요. 갓 구운 빵 냄새가 거리를 지배하게 만든 겁니다. 빵은 냄새로 판다는 걸 간파한 거죠. 반면 크라운 베이커리는 여전히 본사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비닐에 싸서 배송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침 출근길에 갓 구운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 가게와 차가운 비닐에 쌓인 빵이 진열된 가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시스템을 바꾸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했는데 당시 경영진은 그 돈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잘 팔리는데 왜 바꿔? 라는 안일함이 훗날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더 심각한 건 자금의 흐름이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번 현금은 베이커리 재투자에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모기업인 크라운 제과의 다른 사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룹 전체의 덩치를 키우는데 빵집의 현금이 캐시카우 역할을 강요받은 겁니다. 빵집 인테리어를 바꾸고 신메뉴를 개발해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다는 뜻이죠. 이게 대한민국 재벌식 경영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계열사 하나가 잘 나가면 그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피를 빨아서 다른 부실 계열사를 먹여 살리거나 오너의 문어발 확장에 써버리거든요. 크라운 베이커리는 훌륭한 젖소였지만 주인은 우유만 짜내고 사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2005년 크라운 제과 윤영달 회장이 일생 일대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제과 업계의 라이벌이자 거물이었던 혜태 제과를 인수한 건데 당시 혜태는 부도 후 법정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덩치는 크라운보다 컸거든요. 새우가 고래를 삼기 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수를 위해 막대한 빚을 졌다는 겁니다. 군인공제회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룹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죠. 이때부터 크라운 베이커리는 사실상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중반은 카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였는데 파리바게뜨는 매장을 카페형으로 리뉴얼하며 고급화 전략을 썼고 뚜레쥬르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크라운 베이커리 매장은 1988년 개업 당시의 촌스러운 인테리어, 낡은 간판, 벗겨진 페인트,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절규했습니다. 우리도 리뉴얼 좀 해달라, 신제품 좀 내려달라, 마케팅 좀 해달라고 외쳤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었거든요. 혜태 제과, 인수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베이커리에 쏟을 자금이 없었던 겁니다. 경쟁사들이 통신사 제휴 할인으로 10%, 20%씩 깎아주며 손님을 끌어모을 때도 크라운은 제휴 할인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여기는 할인도 안 되네. 빵 종류가 맨날 똑같네? 가게가 칙칙하네? 발길을 끊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점주들은 20년 넘게 쌓아온 단골들을 눈앞에서 파리바게뜨에 뺏겨야 했습니다. 이건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본사가 점주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링 위에 올린 거나 다름없죠. 유통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라운은 제과회사 뿌리답게 유통망 관리에 강했는데 새벽 배송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했거든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이 물류센터를 늘리고 냉장 유통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때 크라운은 기존의 과자 유통망에 얹혀가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과자 나르는 트럭에 빵을 실어 나르는 식이었죠. 초기에는 비용 절감의 핵심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싸게 나르니 이익이 많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빵은 과자가 아닙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균열이 끼기 시작했죠. 옛날 그 맛이 아닌데? 소비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원가 절감이 품질 하락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트렌드가 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매장 안에 테이블을 놓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여놓았거든요. 빵만 사서 나가지 말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다 가라는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크라운 베이커리 매장은 대부분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테이크아웃 전용 구조였습니다. 테이블을 놓을 자리가 없었고 이걸 바꾸려면 매장을 확장 이전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했는데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지원금은 거의 없었고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낡은 매장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친구와 커피 한잔 하러 넓고 쾌적한 파리바게뜨로 갔고 크라운 베이커리는 그저 급하게 식빵 하나 사러 가는 곳으로 전락했거든요. 공간의 가치를 파는 시대에 물건만 팔려고 했던 낡은 장사꾼의 한계였습니다. 할인 마케팅 전쟁에서도 크라운은 총알이 없었습니다. 통신사 멤버십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필수였는데 10% 할인은 기본이고 20에서 30% 더블 할인까지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할인 금액의 상당 부분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난에 시달리던 크라운 본사는 통신사들과의 협상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쟁사 점포 앞에는 SKT, KT, LGT 멤버십 대폭 할인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는데 크라운 베이커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빵값 1000원에서 100원 깎아주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심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손해보는 기분이 들면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편의점들이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보름달, 크림빵 수준을 넘어서 프리미엄 롤케이크가 편의점 냉장 매대에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굳이 빵집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저가형 시장은 편의점에 뺏기고 고급형 시장은 파리바게뜨와 개인 베이커리에 뺏기면서 크라운 베이커리는 그 애매한 중간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스톡 인 더 미들,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었죠. 숫자로 보면 참혹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전성기 시절 연매출 1200억 원을 웃돌던 회사가 2010년에는 500억 원대로 반토막이 났고 2011년에는 400억 원대, 2012년에는 290억 원대까지 추락했거든요. 매출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장 수의 변화는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전국 1천여 개에 달했던 매장이 2012년 말에는 고작 170개만 남았거든요. 무려 830개의 매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830개의 폐업은 단순히 숫자 830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830명의 사장님 그리고 그 가족들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퇴직금 털어서 집담보 잡혀서 빵집 차린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뜻이죠. 파리바게뜨가 매년 100개, 200개씩 점포를 늘리며 전국 3000개 매장을 향해 질주할 때
크라운 베이커리는 매년 100개씩 사라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의미 없는 수준인 1에서 2%대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012년 말 크라운제과 본사가 충격적인 통보를 합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크라운 베이커리를 크라운제과로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말이 좋아 합병이지 사실상 법인 삭제였죠. 남은 가맹점주들에게는 2013년 9월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점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본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건데 왜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냐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제시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일부 점주들은 재료 공급 중단은 불법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거대 자본 앞에서 개인 점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폐업 결정이 났을 때 점주협의회가 결성되어 본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크라운이라는 이름을 믿고 전 재산을 걸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외쳤지만 언론의 관심은 크지 않았거든요. 대기업 갑질 이슈가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했고 이미 시장에서 잊혀진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사 영업사원이 와서 사장님, 이번에 신제품 나오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리뉴얼 계획 있습니다 라고 해서 대출지 받아서 버텼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희망 고문으로 점주들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겁니다. 2013년 9월 30일 마지막 남은 크라운 베이커리 매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25년 역사의 대한민국 1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공식적인 폐업 이유는 경기 불황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독과점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야말로 그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초였으면서 남 탓을 하는 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를 잊지 못했다. 편의점 빵의 품질이 좋아져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분석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너 리스크와 자본의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크라운 그룹 입장에서 베이커리는 혜태제과라는 더 큰 먹잇감을 소화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카드였던 거죠. 기업 포트폴리오 전략상 버리는 패였을지 몰라도 그 패 한 장 한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크라운 베이커리의 사례는 단순히 빵집 하나가 없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잔혹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파트너라고 부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잘라내는 꼬리로 여긴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거든요. 이 사건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원한 1등은 없으며 혁신하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태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교과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도 보여주죠. 본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면 열심히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한 점주들은 아무 잘못 없이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겨 찾는 그 1등 브랜드 영원할 것 같습니까?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혹은 편의점 왕국들도 언제 제2의 크라운 베이커리가 될지 모릅니다. 소비자는 냉정하고 자본은 비정하거든요. 기업이 초심을 잃고 고객이 아닌 숫자 노름에 빠지는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혹시 길을 가다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 빛바랜 왕관 로고가 아직 붙어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보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로고가 한때는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제왕의 왕관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말입니다.